문자를 클릭하고 빈 공간에 손가락을 갖다 대세요. 텍스트 추가라고 써 있는 공간에 손가락을 한 번 더 갖다 대면 이렇게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 게르니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씨의 크기를 정하고요. 크기는 아래에 보면 텍스트 옆에 크기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왔다 갔다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화면 안에만 오면 언제든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 그리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텍스트의 색깔을 왼쪽에 있는 색상 팔레트에서 기본 하얀색으로 해주고요. 테두리를 까만색, 그리고 테두리 굵기를 이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텍스트를 여기 옆에 색상 팔레트 옆에 동그라미 보면 색상 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회색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색으로 하고 싶다면 텍스트의 테두리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폰트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은 텍스트에 들어가서 서체를 누르면 폰트가 변경이 됩니다. 기본 제공되는 폰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폰트를 설정하고요. 사이즈를 조절해서 화면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한 크기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게르니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체크. 그러면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안에 이미지를 넣는 걸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오른쪽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에 레이어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레이어 정보가 나오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T라고 써 있는 T라고 써 있는 레이어가 글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T라고 하는 건 이 레이어는 글자가 있는 레이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게르니카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죠. 2번 레이어가 지금 2번 레이어라서 여기에 2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공간을 클릭하면 레이어 정보가 없어지고 이렇게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제 2번 레이어 위에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얹고 그 위에서 클리핑이라고 하는 걸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클리핑.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요 화면, 이 글씨 안에만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엔 이미지가 없고 요 안에만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을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레이어 정보 중에서 카메라 이것을 누르면 지금 우리는 손가락을 1번 레이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메라 이렇게 누르면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 한번 눌러볼게요. 요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항상 요 모양을 클릭하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 모양이 선택되었을 땐 크기이고요. 이 모양이 선택되었을 땐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방향.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모양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조절하면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클릭되어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방향이 클릭되게 하면 사이즈도 지금 파란색으로 둘 다 활성화가 되어 있죠? 사이즈 조절이 되면서 손가락으로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 한번 갖다 넣어 볼게요. 체크. 그러면 항상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 메시지는 항상 취소를 눌러주세요. 라인 드로잉 사진을 선 드로잉 추출을 하겠으니까 X. 무조건 일단 X를 우리는 할 겁니다. 2번 레이어 위에 3번 레이어에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사진 여기 이 T라고 하는 것은 글자 레이어죠. 글자가 있는 레이어는 이렇게 T라고 치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지 레이어고요. 여기 선택 영역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1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카메라. 항상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카메라를 눌러준다고 했죠. 카메라를 눌러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 여자 사진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역시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손가락으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클리핑이라고 하는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클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안에만 이 글자, 이 안에만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게 클리핑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 글자 안으로만 들어가는 걸 클리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취소 누르라고 했죠. 지금 클리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 클리핑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이미지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클리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이쪽으로 올릴 수 있어요. 레이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쓱 들어 올리면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가 레이어를 내리는 곳이에요. 지금 이 공간을 클릭하면 레이어 관련된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 여인의 이미지가 글씨 위로 올라왔죠. 이 여인의 이미지를 글씨 안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레이어 글씨가 써 있는 게 아래에 있고 3번 레이어 이미지가 위에 있지요. 여기에서 지금 3번 레이어를 클릭한 채로 어떤 것을 누르냐면 여기에 클리핑이라고 써 있는 걸 눌러줍니다. 클리핑. 3번 레이어를 클릭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얘를 클릭한 채로 클리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3번을 클릭하고 클리핑. 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여기 보면 글씨 안에만 이미지가 들어간 거 알 수 있죠? 변화를 보려면 또 얘를 클릭해서 없애야겠죠? 자, 보세요. 글씨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변형 한번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누른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체크. 여기 왼쪽에 변형이라고 있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사이즈도 손가락으로 조절해 볼 수 있고 위치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의 이미지를 글씨 안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 체크. 항상 체크를 눌러서 완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미지를 더 가지고 오면 되겠죠. 지금 그리고 ERN 이 부분만 배경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배경을 좀 어둡게 색을 칠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3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4번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죠. 이 4번 레이어도 기본 옵션으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클리핑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4번 레이어도 클리핑으로 넣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클리핑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칠할 건데요. 색은 어떻게 칠하냐?
여기 보면 브러쉬 선택을 해서 색을 칠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브러쉬가 선택이 됐나요? 네, 브러쉬가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금 브러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붓의 모양을 뜻하고요. 우리는 딱딱한 연질, 경질은 딱딱한 거겠죠. 자, 그리고 색깔 한번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색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붓의 사이즈는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자, 지금 4번 레이어가 클리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ERN만 한번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색을 칠했어요. 다 없어졌네요. 무슨 일이죠? 한번 볼게요. 자, 4번 레이어가 3번 레이어 위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아까 순서를 바꿀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한다고 했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달라진 거 볼 수 있죠. 이 글자 안만 색칠을 하면서도 이 밑에 있는 배경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색을 칠했습니다.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다시 한번 칠을 하면 되겠죠. 3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요. 슥싹슥싹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여인 뒤에만 색이 이렇게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잘 보이는구나.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쓸데없는 색이 칠해졌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색이 칠해졌으니까 이거를 네, 지금 여기는 지우면 되겠죠. 지우개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이 부분을 슥싹슥싹 지우면 됩니다. 만약에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를 보세요. 내가 여기를 클릭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클릭된 상태였다면, 요거 지금 눈 있고요. 여기가 클릭된 상태였으면 지우개로 지우면 요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잘못했어요. 항상 되돌리기 눌러주면 되지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다시 이 게르니카를 선택하고 변형 눌러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제 클리핑이 아니고요. 5번 레이어를 선택했고 그 위에 새 이미지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항상 무엇이라고 했죠? 예,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항상 얘를 클릭하면 된다고 했죠. 카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누르게 이용해서 잡아내면 되고요. 글씨 앞에 한번 항수를 넣고 싶다. 자,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하나 큰 이미지를 한번 더 깔아볼 거예요. 1번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다시 카메라를 누릅니다. 자, 여자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얘를 배경에 깔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정신이 없죠. 이럴 땐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투명도의 조절은 어디에서 하냐? 자, 2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죠. 2번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할 건데요. 바로 이 공간에서 이 조급바를 이렇게 이 조급바를 이용해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얘를 이쪽으로 줄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투명도가 떨어지면서 위에 아래에 있는 게 흐려지죠. 근데 투명도를 줄인 것만으로는 답이 안 되고요. 뭔가 뿌얘지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가우시안 필터라고 하는 걸 한번 진행해 볼게요. 2번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필터 보면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는 거죠. 반경을 줄여보고 아니면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 볼게요. 가우시안 블러. 반경을 이렇게 조절해서 살짝만 흐려져도 훨씬 앞에 있는 이미지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체크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제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요. 사이드 자 저장은 어디서 하냐? 제일 중요하죠. 작업한 거 저장해야 되니까 항상 이 부분을 굽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하기. 요 옵션으로 저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투명 배경 PNG로 저장하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갤러리로 돌아가기. 자 우리가 작업한 게 있지요. 한번 카메라 롤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러리. 자 요렇게 투명한 걸로 작업했을 경우에는 배경이 이런 식으로 까맣게 까만 배경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